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연국어학원 원장 박은규입니다. 오늘 목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재원생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시험을 본 학교도 있고 아직 안 본 학교도 있는데 인창만 빼고 지금 다 봤고요. 네, 아마 오늘 오신 이유는 대부분 2028년 입시 수능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메인 연사는 아니고요. 딱 한 15분 정도만 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임성영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잠깐 소개 올리면 제 이름은 박은규고요. 저기 많이 쓰고 싶어서 뭐 많이 써봤는데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여기 이제 세 군데가 다산해하고 여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르소메이주라는 것은 족보닷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생산해가지고 전국의 학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여러모로 이제 약간 조금 제대로 한번 학원을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세 가지고 앞에 있는 거가 다고요. 뒤에 뭐 내용이 많기는 한데 지금 1학년, 2학년이시잖아요. 원래도 A 경향이 있었는데 구리 지역 고등학교 내시는 점점 땡땡땡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 형자 들어가거든요. 땡땡형으로 바뀌고 있다. 혹시 아시는 분? 수능형. 그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고요. 훨씬 더. 그러니까 내신을 하는 학원인가요? 그 학원은 이런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배웠던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 현상을 좀 보여줄 겁니다. 아까 예비고1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땡땡이 필요하다. 두 글자인데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시간. 제가 애가 둘인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아들이 말을 늦게 뗐어요. 4살 넘어서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왜 이러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큰일 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늦게 하는 아이였는데,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는 국어 선생이고 저희 집사람은 영어 선생입니다. 영문과를 나왔는데 얘는 국어하고 영어만 빼고 다 잘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도 책을 그렇게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고 3인데,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다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국어만 1,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국어 때문에 발목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국어를 원래 2도 안 나왔어요. 그 밑에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제 2 뜨기 시작하더니 간혹 운이 좋을 땐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타고난 애들은 3살, 4살, 5, 6, 7살 때 채워져요. 엄마하고 얘기 막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저도 어릴 때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이미 채워져서 올라온 애들이 있고, 근데 끝까지 안 채워가지고 중3 때까지 이제 안 돼서 고등학교 때 채우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수업에서 많이 빠지고 동아고 1, 2, 3 위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받으면 애는 똑똑한데 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법을 아니까 애를 막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잡으면 애가 열심히 하는데 3개월 후에 중간고사 봤는데 잘 안 나왔어요. 너 선생님 믿어. 좀 더 있어. 그리고 6개월, 7개월, 8개월 가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학년 어머님들 섞여 있으신데 1학년 어머님들은 좀 시간이 있어야 약간 다행이거든요.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학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입시가 바뀌어서 대부분 많이 오셨는데, 학습과 인생의 본질은 땡땡 평가이다. 무슨 평가일까요? 우리 인생은 무슨 평가인가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고 하고,
뭔가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2% 애들 스카이 갈 거고요. 계속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의대 갈 거고,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내가 1등급 받고 이게 등수가 중요하냐 등급이 중요하냐,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내가 옆에 보다 잘 읽어내느냐 그리고 잘 말해내느냐,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국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입시에서 변한 건 많이 있으니까 이제 2교시에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국어 관련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2년의 시간이 채워질 동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이따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커리큘럼이 쭉 학년에 맞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채워지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신나게 시조를 막 해놓고 나서 비문학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커리큘럼 내에서 전반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 글자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글자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어서 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때가 초등학교인 때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너무 정말 감사한, 저도 한번 새로 낳는다면 그렇게 낳아보고 싶은 아이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정신을 차리는 애도 있고요. 저희 애는 고3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려서, 정신 차린 거는 딱 보면 아시죠, 어머님들? 눈빛이 약간 그랬어요. 반짝반짝이란 말하고는 약간 다른데, 눈빛이 뭔가에 몰두해 있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뭘 이렇게 해도 큰 반응이 없이 자기 할 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애가 3,6중 들어갈 때도 열심히 하겠지 했는데 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3,6중 졸업하고 나서 동아고 간다 그랬을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마 뭐 1% 안에 들겠지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좀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딱 하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언제냐면, 평균적으로는 1학년 2학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막 이러고 너무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러다가, 안 그러신 어머님 있으면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가 첫 시험을 보고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바뀌면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바뀌는 건 1학년 2학기 때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때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게 저희 애처럼 고3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도 사실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보통 아빠들처럼 집사람한테 학원 열심히 안 하겠다는데 그거 뭐하러 보내냐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때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수학은 이과, 완전 이과예요. 근데 수학은 혼자 열심히 하는데 국어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할 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사람은 반대. 왜냐하면 해놔야지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커리를 타야 돼요. 한 바퀴를 타야 돼요. 전영태 선생 커리를 탈 거면 그 사람 걸 쭉 타야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커리를 탈 거면, 김동국 선생을 탈 거면 쭉 타야 되지, 김동국 걸 듣다가 전영태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현 국어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타셨으면 쭉 한 2년은 보세요. 특히 아닌 애들, 그러니까 국어 쪽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게 돌아야 성적이 나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아고 1학년인데 지금 이게 좀 문제인데요. 원래 이 자리에 우리가 동아고라고 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야 정상입니까? 동아고는 내신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구조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수능으로 보내야 되는 학교인데 이거를 내신형으로 냅니다. 왜요? 교과서 외에서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지난번 1학기 시험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럼 2학기는 되게 어렵냐? 그냥 조금 더 외부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평범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 경향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내는 학교가 지금은 없어요. 왜 동아고만 그럴까요?
근데 이게 뭐 나름 철학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확실한 건 뭐냐면 애들이 수능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외부 지문 많이 내고 30개, 40개 내면 쫙 폭넓게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인창고가 요 근처에 있는데 인창고만 해도 외부 지문을 많이 냅니다. 이거 많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외부 지문들이 전부 다 배운 거에 복합돼 가지고 나오는데 다행히 인창고는 수준이 높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이쪽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나옵니다. 1학년은. 토평고는 글쎄요, 조금 선생님들이 그 2년 전에 제가 토평고 설명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라 하셨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다 갔었는데, 토평고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입학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369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해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이만큼, 그때가 되게 운이 좋게 엄청 갔을 때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시면서 서울대 이만큼 다 우리 학원이었는데 약대 가고 막 이래서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토평고에 딱 갔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입학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좀 노력을 안 하시나 했는데 이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애들이 공부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절반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 새로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지금 본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애들 시험지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향만 써놨는데 쉬웠습니다. 난이도가 약간 널뛰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2학기도 아마 난이도가 어렵게 쉽게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농고는 점점 어렵게 내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가운고는 원래는 이렇게 내진 않고, 이제 그 강남 애들이 많이 유학을 오면서, 아시죠? 강남 애들이 한 3명, 5명 이렇게 유학을 오면서 어렵게 냈었다가 올해는 좀 쉽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유학 오른 학교가 2개인데 어딘지 아시죠? 다산고하고 가운고로 유학이란 말이 좀 그런가요? 와요. 근데 걔네가 이제 와서 왜 오는지 아시죠? 상위권을 그러면 점유하고 있을까요, 걔네가? 점유하고 있어요. 거의 상위권을 딱 붙박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 유학생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등급이 다행히 10%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운고는 지금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고요. 구리고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작년까지는 구리고가 이거 100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쉽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다들 구리고, 원래 옛날에는 구리고가 조금 잘한다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왜 이러지? 했었는데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책에 다 써놨는데 이쪽 라인이 평균 25에서 50, 거의 50까지 가요. 일부 한두 개 학교를 빼고는 이쪽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얘기 안 한 것도 나오고, 이번에 다산고도 외부 지문 프린트를 줬는데 외부 지문 프린트 준 부분에서 안 나오고 딴 부분에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비문학도 외부 지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산고는 원래 6년이죠? 6년 전에 생겼죠?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죠. 막 담배 피고 너무 안 좋았는데 학교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 스쿨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좀 공부시키겠다는 스탠스이긴 한데, 교과서 외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369는 기본적으로는 수능형이고요. 작년에는 여기가 30이었습니다. 여기가 70이었습니다. 수능 특강, 경찰대 문제, 육사 문제 이런 거 다 나오고, 전혀 예상 안 한 거 그냥 여기서 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369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허리가 없는 학교거든요. 허리가 없고 위에랑 밑에랑, 밑에는 너무 좀 못해요. 근데 위에는 그래도 꽤 하는 애들이 있고, 특히 369에서 전략적으로 369 애들 땡기잖아요. 그래서 설명회에서 땡기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애들 기숙사도 좀 확충을 하고, 그래서 그 애들이 변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어렵게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자히스토리를 많이 씁니다. 자히스토리를 쓴다는 것은 수능형으로 내겠다는 거고,
자히스토리 거의 한 권이 시험범위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한 학기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육을 지금 예비고1이랑 헷갈려 삼육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수능 쪽을 많이 봐놔야 삼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여고는 어려운 학교는 아니지만 여자애들이 원래 좀 잘하기 때문에 그 위에 90점대가 굉장히 촘촘한 그런 다 이렇습니다. 20% 정도 다 되고요. 다산고도 이 정도 나왔습니다. 다산고 이쪽이 한 33% 이 정도로 나왔고요. 요건 중간고사, 요거는 이번에 기말고사.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 처음에 사실 다 드렸는데 수태권은 원래 이렇거든요. 여기가 몇 프로까지 가는지 아세요? 100%까지 갑니다. 교과서를 펴보지도 않아요, 한 번도. 그래서 프린트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프린트 나오면 그 프린트가 참고서나 문제집처럼 설명이 돼 있는 게 아니죠. 진달래꽃이 그냥 써 있는 거예요, 프린트가. 그럼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학교 선생님이 세 분 계시면 어떤 선생님은 막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자, 감상하자 이러면서 막 지려밟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 대비를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반별로 편차도 크고 점수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학년, 2학년 공이 여기가 굉장히 많은 학교가 수태고입니다. 내신 대비가 쉽지는 않고요. 학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수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외고는 인자리 약간 정신을 차렸고요. 그 전까지는 내신 좀 별로였거든요. 그냥 딱 교과서 위주로만 내고 약간 그랬는데 보이시죠? 이번에 시험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비도 어려웠고 애들이 많은 작품을 소화해야 되는데 보통 저런 형태는 1학년, 이건 1학년인데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에서 보이는 형태인데 1학년 때부터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2학년 것들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학년은 기본적으로 문학인 거 아시죠? 1학기가 문학이고 2학기가 화작 엄매, 그러니까 화언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문법입니다. 문법이 메인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격가지인데 그거를 하는 학교가 절반, 이 지역에서. 나머지 절반은 독서를 합니다. 비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만약에 2학기 과정은 학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편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엄매를 하는 학교면 방학 때 문법 특강을 시키셔야 되고, 만약에 독서를 하는 학교면 방학 때 엄매는 다음 겨울방학으로 미루고, 독서를 하는 학교면 비문학 제가 하는 백숙 특강이 있습니다. 6시간 연강하는 거 3번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좀 시키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특강 말씀드리는 거는 비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은 이번에는 크게 타겟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위권은 제가 방향만 잡아주면 비문학 혼자 할 수 있는데 중위권하고 중상위권 정도까지가 타겟이라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비문학이 애초에 좀 약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문제를 거의 안 풀고 요약하고 검사받고 스스로 그 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만 할 거거든요. 3시간 동안. 그래서 반당 정원도 좀 적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른 학교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학년 가면 원래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정도 퍼센트가 1학년 때는 여기에 30에서 50 정도로 움직이는데 2학년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을 많이 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능형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도농고도 그렇고요. 여기 최소 정도가 이 정도,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어느 학교인가요? 동아고 2학년. 몇 프로? 100% 뭐가요? 교과서 100%. 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에이, 공부를 안 한, 교과서만 보면 그 안에 몇 개나 들어있겠어요? 저게 다예요. 저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조금 연계가 조금 더 되긴 했는데, 문제가 쉬운데,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2017년부터 동아고를 가르쳤는데, 그 진짜 어려웠거든요. 막, 보기가 15개가 있는데, 맞는 거 다 고르라고 하고, 주관식으로 내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동아고가. 근데 서서히 그런 색깔이 좀 사라지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애들은 잘하잖아요. 그럼 변별을 해야 되면, 뭘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서술형 채점을
엄격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술형이 원래 고교 학점제 하면서 서술형이 강화된다고 했었나요? 약화된다고 했었나요? 고교 학점제 하면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이만하게 적혀 있었는데 서논술형 강화 이랬었어요. 근데 이 지역 학교들 서논술형 다 없어졌어요. 안 해요. 한두 개밖에 안 해요. 근데 동학원은 서술형이 이제 있거든요. 그 1학년은 조금씩 1, 2학년 있었고 2학년은 1학기에 여기가 45점이 서술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엄격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 다르고 어 달라서 0점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동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화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 대비로도 좋지 않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게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오류가 안 나게 어렵게 내려면.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동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뭐 이런 데서 이거는 이게 내신을 원래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고2가 이게 이럴 때가 있고 완전 반대일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담당 선생님에 따라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69 선생님들이 그게 순환 근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자꾸. 보통 사립은 안 바뀌는데 거기는 자꾸 이렇게 여러 369 선생님이 바뀌면서 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여름방학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조금 땡겼습니다. 원래 2학년 커리큘럼에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40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고 지문이 40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일치 40개 혹은 적용하기 40개 보기를 포함한 적용, 추론하기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얘는 회차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 문제를 푸는 사고방식에 따라 교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같은 걸 알려주고 그거대로 비문학을 푸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읽기 방법 요약하고 이런 거 잘 안 되는 애들 그런 걸 하는 거고 여기서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1학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2 문학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교재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2 어머님들은 요거는 고3 문제예요. 고3 비문학인데 이게 고3 비문학의 어려운 거는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예전 5년 전 정도 리트 수준입니다. 현재 수능 문학이 비문학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못하고 하하고 중 정도 난이도까지 여기서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고3의 문학 연습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방학 때. 요 커리큘럼 6주간 커리큘럼이고 이거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한 달 쉰다 그러면 뭐 가능한데 4주 빠지면 이게 2주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주제인데요.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숙데이라는 거 가정통신문 받으셨잖아요. 왜 했냐 하면 내신 기간이 저희는 6주인데 6주라고 계산을 하면 직보까지 하면 7주거든요. 1년에 4, 7이 28주입니다. 내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만큼 되는 내신 범위를 갖다가 계속 그거를 다시 외우고 응용 문제 풀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수능 과목이 국어고 국어 때문에 입시가 많이 갈려지는데 수능형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 라인에 있던 뭐 30% 40% 그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언제 공부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방학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20주 정도가 남는데 20주는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 정규 수업이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그럼 몇 시간인가요? 60시간이죠. 60시간 안에 1년 동안의 수능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시간이라는 게 길어 보이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시 공부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시간 공부해요. 나흘이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뭐 특강도 특강이지만 애들을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는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10to10을 방학 때 해야 되겠다. 그래봤자 3주밖에 안 되니까 시간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진짜 웬만하면 참가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면 저 백숙데이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수학학원에서 주 5일을 불렀다고. 그러면 수학은 주 5일을 하고 국어는 주 1일도 안 하고 3시간 하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국어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애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 방학은 3주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백숙데이는 수학학원하고 협상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고수 원장님하고 통화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좀 빼주세요. 구주입 여자님하고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학 스케줄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밖에 안 나옵니다. 수목금 중에 하루 잡아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거만 집중하는 그런 거고요. 전 재원생 의무고 무료인데 물론 중간에 특강을 낄 수는 있습니다. 끼고 안 끼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하루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9시 50분에 입시를 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애들 10시 반까지 자고 있으면 열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열받던데요. 그래서 9시 50분까지 입실이고 들어와서 딱 답안지도 OMR 카드 있고 해서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1, 2, 3학년 강의실인데 내가 1학년이다. 1학년 거 들어가도 되고 나 잘한다. 2학년 거 들어가도 되고 나는 천재다. 3학년 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거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 동안 오답할 시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공통 어려운 문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공통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요 사이사이 시간에 조교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1대1 질문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들으면 보통 1대1 질문이 있는 애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와요. 그 다음에 특강 하면 특강을 원만 듣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백숙하는 애들은 요 연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쫙 깊이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먹고 돌아와서 요 시간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데 애들은 자꾸 이걸 빠지고 싶겠지만 이 시간에 이날 배웠던 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숙제도 하고 1대1 질문도 하고 해서 10시에 깔끔하게 와서 집에 가서 한 2시간 놀다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애들한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다 하라고 할 거고 안 되는 애들은 부모님 확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또 억지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종류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시간표 같은 것들도 제가 자세히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시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백숙데이에서 학생 ABC가 있는데요. 얘는 백숙을 다 하는 애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전 2번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1학년 거는 똑같은 거 2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에 회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1학년 거 한 번 하고 좀 쉬운 거 해도 괜찮아요. 2학년 거 한 번 하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도 오전만 2번 나오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아예 안 들으면 자습으로 차니까 좀 너무 지루하니까 하나만 듣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선정한 교재를 자습을 하겠다. 이런 거 해도 괜찮고 자유롭게 짤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국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떤 형태를 강제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재 목록은 가정통신부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도 여기 방금 제가 설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밖에 혹시 계신 분들 좀 들어오시라 해주시고요. 혹시 요거 아시나요? 요거 학원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나요? 학원 오래 보내셨는데 아직 안 들어와 보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학원 소개, 원장 인사말, 강사 소개 이렇게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면 딱 누르면은 여기 이제 뜹니다. 이거 뭐죠? 이거는 무료 버전을 쓰시는군요. 자, 유료 버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자,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각 선생님 강의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 애들이 이제 빠지면은 수업 볼 수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와이파이를 다 가지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날 수업 다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전용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전용 강의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외부 학생들도 신청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분당 이런 데서 전화 가지고 교재 팔라고 그래서 저희 내부생밖에 교재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재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꼭 팔아주시면 안 되냐고 3번 전화 와서 제가 택배 보내드려요.
택배 보내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라인 쪽으로도 이거는 이제 애들 공부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가 시험 끝나면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이거 올해 거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블로그에도 올라가는데 그 학교의 특징이나 다음번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이 카드 뉴스 형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더 이거 원래 이런 거 보면 더 궁금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도 전화 드릴 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특강 때는 다른 선생님 수업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학년 올라가면 선생님 바뀌고 하니까 지금 이제 아직 시험이 덜 끝나서 대부분의 선생님이 오진 못하셨고 시간 되는 선생님만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아와갖고 약간 저는 단주로 홍발자에 호흡을 불어넣는 국어강사 고명재입니다. 지문과 선택지 속에 숨어있는 일점을 찾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국어가 좋아서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탐구도 좋아하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태관에서 수업하고 있는 조성환 부장이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같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산관 고등부 강사 박지혁이라고요. 여러 해 동안 수업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아시다시피 국어가 읽기가 기본이니까 읽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아시다시피 같이 읽어주고 생각해주는 형 같은 강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산관에서 중등부 전담 강사를 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등국어가 고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 다리를 즐겁고 튼튼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대관에서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주미라고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때 중등부는 시험도 쉽고 뭐가 학원이 필요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전 중등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구멍이 생기면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 시간을 친구들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 국어학원 인창관에서 북덩이를 담당하고 있는 오윤서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제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자고 네, 그래서 제가 북덩인데요. 네, 아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심어주는 감으로 풀지 않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박수 크게 쳐주실 거죠? 경례! 네, 이어서 바로 임성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안 되시는데 모시느라고 제가 억지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제 마이크에 익숙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온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 원래 2학년 엄마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손 내리시고요. 1학년 중학생. 중등부는 앞에서 했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잡았는데 너무 길죠? 대답 안 하실 거죠? 집에만 들어가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껴를 열겠습니다. 어머니 아까도 들으시고 또 오셨네요. 그죠?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2타임씩이나. 이거 좀 내릴게요. 자,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한테 박수 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이 타임이 3번째예요. 지금 개 탔어요. 오늘 목이 너무 아파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박수치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말고사까지 1학기 시험이 다 끝났는데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왜 사냐면 웃지요. 그 상황인가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재수생들한테 연락이 와요. 얘들이 이제 전화는 못 하니까 카톡으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냅니다. 제가 뭐라고 어머니들한테 안내를 했냐면 작년에 저한테 수시 상담하거나 정시 상담을 해서 붙었는데 다시 하는 반수생, 떨어져서 재수하는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내라 그랬어요. 조밀 분석에서 안내를 해주겠다고. 자, 올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 이런 때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간입니다. 상담을 안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때예요. 그런데 올해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갑니다. 생각 못 하셨죠? 자, 대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이 적은데 작년에 제 수능 성적이 이래요. 왔던 아이들 중에 서울대 기계공학과 들어간 애가 있어요. 걔는 이미 3월 달에 시작하면서 학교 바로 휴학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보다 낮은 놈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의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서 그러면 제가 의대를 쓰게 되면 제 수능 성적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적겠냐? 많죠. 걔 형을 약대를 보냈는데 서울대 약대를. 동생이 국어를 좀 부족해가지고 성대 들어간 애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자기는 죽어도 다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성대에 들어갔는데 6월 달에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너 죽어도 안 한다며 죽어야 되겠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남의 자식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걔가 물리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물리 쪽을 워낙 좋아했던 애기 때문에 여기 보인고등학교 아이예요. 자사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거 수업하더라 이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난 거. 왜냐면 고급물리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앉아있는데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너 국어만 해. 그러면 걔가 국어만 한 2개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남의 새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1학년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도 있고 오늘 이 설명회가 겁을 주거나 학원을 마케팅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원장님 학원이 잘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잡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엑셀 데이터부터 보면서 갈게요. 엑셀 데이터부터. 자, 오늘 오전에 광교에서 선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광교 애들이 수능이 좀 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여기에 동아고 수능이 세죠? 그 다음에 369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일반고 중에서도 제가 기말고사 전에 여기에서 상담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30명 했나 봐요. 그런데 성적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구리지만 결코 이게 약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구나. 도전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에 대한 보고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면 아닌 거예요. 자, 대답을 잘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에 대한 보고, 보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좋아요. 이제 갑니다. 뒤에 잘 보이시나요? 자, 조금 더 크게 놓을게요. 우리는 노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자, 가보자고. 보이죠? 아이들이 환상 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게 5등급이야, 5등급. 5등급에 1.4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얘를 9등급으로 바꿔봐야 된다.
이건 어머니들 데이터에 없어요. 이거 원장님께 제가 데이터를 드렸는데 필요하면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그럼 원장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9등급으로 한 3등급으로 바꾼 기관이 어디가 있냐면 경기도교육청,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대진대학교 있어요. 여기 포천에 대진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대학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런데 1.4를 보니까 쭉 와서 보면 2.3, 2.18, 2.32, 2.3, 2.25예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러면 2.2면 이게 어디냐?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은 1.4 정도 되면은 자기는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높게는 안 잡아. 양심이 있으니까 성대 정도 생각합니다.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 정도 가볼까요? 여기 2.7 정도 볼까요? 이게 1.6이야. 2.7이. 이게 어디냐면 이게 상명대학교입니다. 2.7이면. 그러면 상명대학교 쓰고 얘들이 학종으로 어디 쓰냐면 국민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건대 쓰고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안 되거든. 2.7 갖고 건대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등급 볼게요. 2등급. 2등급을 보니까 쭈루룩 와서 보니까 3.35야. 3등급들이 이제 왔어요. 겸손하게 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디야?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대 라인이야, 이게. 서울의 여대 라인. 작년에 동덕여대에 4.46이 들어가고 5.18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머 거지 같아도 다 들어가네요? 그게 아니야. 빵꾸난 거예요. 그게. 빵꾸난 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이게 영상을 이 자리에서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합격자 사례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녹음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영상 자를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혜를 드릴게요. 완전 좋아요. 자, 2등급이면 3.35. 이게 가천대, 경기대 라인이고 여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2등급이야, 2등급. 그러면 2.5 정도 가볼게요. 2.5. 5등급에 2.5요. 5등급에 2.5. 자, 여기죠? 2.5 이렇게. 여기 4등급입니다. 2.5면. 4등급이면 어디요? 여기 정도면 이게 안양의 성결대, 그 다음에 안양대, 그 다음에 저쪽 의정부의 신안대가 여기에 걸리는 라인이에요. 어때요? 별로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죠? 처음 들어봤죠? 안 가고 싶죠? 그렇지. 안 가면 돼.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죠. 꿈은 위에 있어. 움직이긴 싫어. 엄마 잔소리는 듣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애들, 여자애들, 엄마가 뭐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떼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3으로 가보자고요. 3으로. 3. 우리 집에 3이 있을 수도 있어. 자, 3등급이야. 이게 4.94, 5.0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안 벨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는. 응?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본 대학이 등장하겠죠. 뭐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을 유원이라고도 쓰고 유원이라고도 쓰더라고.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본다고 이게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9등급과 5등급을 동일선상에 놓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보자고. 자, 9등급의 반토막은 4.5등급이에요. 맞아요? 그건 계산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 4.5야. 그러면 5등급의 반토막은 2.5야. 그러니까 2.5가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2등급을 국민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즉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오늘 오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점수 논리에 중학교 성적은 이제 머리에서 지워라. 1학년 엄마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요 중학교 때는 좀 잘했어요. 유치원 때 영재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사무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재와 미래를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말해놓고 보니까 참 멋있네. 저거 현재와 미래. 응? 저거.
점수 논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등수 논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는 입시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입시가 시작이 돼 있어요. 어머님들은 다 수능 세대예요. 학력고사 세대 손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거봐 나 혼자자. 아버님 감사해요. 사인해 드릴게요. 학력고사 우리 둘이에요. 둘. 나머지 다 수능 세대야. 그렇죠? 수능의 특징이 뭐예요? 원샷 원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그게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했던 아빠가 애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야 새끼야 그게 안 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치는 입시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과정. 저녁 안 드셨어요? 다이어트 하세요? 자, 다시 하세요. 과정. 과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누적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삑살이 나면, 그렇죠? 속말로 잘하다가 하나가 뭉그러져 갖고 등급이 뚝 떨어졌다. 이게 발목을 잡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충격을 좀 완화시켜 보자고요. 집에 가고 싶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애가 미워지죠. 안 웃을게요, 이제. 자, 합격 사례를 제가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물어봐야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우리의 내년에 수능시험 며칠 날 봐요? 시험 봐야지. 우리의 내년에 며칠 날 봐요, 수능시험? 11월? 자, 맞추면 선물. 저 냉장고에 물 많아. 2병씩 가져가, 2병씩. 18일. 어머니 아까 안 가져가셨죠? 이번까지 해서 4병 가져가세요, 4병. 이제 물 먹는 하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언제 봐요? 11월? 16일. 16일. 그러면 내년에 모의고사 언제 봐요? 구모 언제 봐? 구모. 원래 9월 2일 날 봐, 올해.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걸 바꿔요. 8월로 넘어갔어,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받고 원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가채점 갖고 쓰거든요. 그게 바뀐 거예요. 자, 적으세요. 11월 18일, 고2. 고1, 11월 16일.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8월로 넘어갔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우리 집에서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현학원 다니면 돼요. 자,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공개를 해놓고 보면 아,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쓸 때까지는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어머니들도 계시고 2학년들한테 이제 2학년, 1학년 구분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2학년은 우리가 1년 반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몇 년 남았다? 이제 1년 남았다. 왜냐면 원서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3월, 6월, 8월이겠죠. 이제 8월 모의고사 보고 11월 수능 보고 씁니다. 그런데 얘와 얘는 따라하세요. 평가원. 한 번 더. 평가원. 이게 뭐냐면 수능 출제기관이에요. 얘는 서울시 교육청 거야. 그러니까 여기엔 누가 없어? N수가 없어. 여기에 9만 들어오고 여기에 10,000명 더 들어오고 여기에 작년에 16만 명 들어왔어요. 검정고시 포함해서. 무지막지하죠? 자, 그러면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 9월 달에 보통 9월 7일부터 원서 접수거든요. 그러면 얘 기준선을 잡고 이게 7월 1일 날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7월 달 성적표를 기준선을 놓고 내신과 해서 8월까지 상담해서 10개 정도 기준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수시 지원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6월이에요, 6월. 2학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학년이 되면 겨울부터 수능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번 여름 넘어가면 수능 플러스 내신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이겁니다.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전환점이 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뭘 정해라? 전형을 결정해라 이겁니다. 2학년 2학기 넘어갈 때는 내가 교과와 학종으로 갈 건지 논술 잡고 정시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나는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지 정시 중심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교과 성적, 수능 성적 두 개를 놓고 비교 분석해서 어느 대학 갈까 이게 아니라 너는 무슨 전형을 써야 돼? 이게 나와야 놀 거 놀고 잡을 거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해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애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신도 잘해야 되고 생기부도 관리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 면접도 잘해야 되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낫은가?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 애한테 자꾸 젓가락 갖고 쑤셔봐. 애 감정만 흐트러지지.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들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말을 안 할게요. 많이 하세요? 적게 하세요? 그거 대답도 안 해 이제. 단체로 약속하고 왔나 봐. 어차피 고1, 1, 2 정도 되죠? 잔소리해도 어차피 안 들어. 얘들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뭐 알아?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엄마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냥 밥 차려주고 화나면 아빠 손잡고 옥상 올라가세요. 하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네 팔뚝 굽다. 저를 따라하세요. 네 팔뚝 굽다. 네, 싸우지 말라고. 어차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감정을 수용해줘라 이겁니다. 기분 좋지? 거봐 애들은 다 웃고 좋지? 완전 좋아. 이게 집에서도 안 돼 잘. 나도 안 돼. 자, 전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뭐 하는 거예요? 위치를 인식해라 이겁니다. 아까 엑셀표 보여줬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와.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내신 중심으로 가라. 내신 중심 2학년 1학기 끝났어요 이제. 2학년은 수능 내신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겁니다. 내신만 초잡고 춤추지 말고 속말로 내신 이전에 수능 내신으로 바꾸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 때 내신의 비중이 커지니까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수능 때문에 못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수능이 가장 중심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짜라? 내신으로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수능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거다. 집에 가서 이거 판단하세요. 3개. 이것만 판단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신이 좋다. 그럼 얘는 내신 전략으로 가라. 워낙 얘보다 얘가 세다. 그러면 내신 전략. 그러면 교과 학종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수능 중심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학종을 쓸 때 어떻게 해라? 자, 학종을 쓸 때 수능일이 있어. 그럼 면접을 뒤로 잡아야지. 왜 앞에다 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납치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치는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그런 녀석만 납치가 돼요. 그죠? 예. 걔 엄마가 합격하고 울었다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고대 갔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대. 기어서라도 다닙니다. 근데 고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하면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한 얘기 오늘부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입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애를 개고생시킵니다. 개고생시킨다고요. 자, 이제 맨 처음으로 갈게요. 여기 5등급까지 해서 넣었어요. 6등급도 궁금하세요? 아, 6등급은 없어요, 여기? 내가 예전에 6.58까지 해봤어요. 걔 가천대 갔습니다. 근데 걔는 자기 내신이 몇인지 몰라. 왜냐면 약술론술로 갔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여기를 내렸다가 처음으로 돌릴게요. 노트북을 바꿔갖고 제가 환경이 익숙치가 않아요. 자,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좀 빨리. 자, 어때요? 사례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수시원서 뭘로 써요, 이제? 답해보세요. 수능이에요? 내신이에요? 수능이다. 그러니까 내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애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중학교는 점수 논리인데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라 그랬잖아요. 등수 논리야. 그러면 대학은 뭘로 가? 점수로 가? 자, 따라하세요. 대학은
점수로 가지 않는다. 몰랐던 거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대학은 등수로 간다. 아까 그 34번 있죠. 걔가 내신 갖고 갔습니까? 등수 갖고 갔지? 그잖아요. 끝에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중앙대학교를 예비 484번으로 간 여자애가 있습니다. 네. 잘못됐나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더 있어. 그 뒤에 더 있어. 예전에 580번도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 잡는다 그랬는데 손은 안 잡고 소고기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분의 약속 지켰어요. 자, 어때요? 소 한 마리 잡으실래요?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그 지원을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메일 주소 넣어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상담으로 넘어간 기간이기 때문에 사진이 좀 나아요? 아, 네 하는 건 뭡니까 또?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제 곧 있으면 이거 시커먼 거라 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꾸려고 해요, 이제. 다음에 흰 걸로 할게요.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여기 동국대 연극학부 있어요. 얘 내신 4.2입니다. 네, 내신 4.2. 학종으로 갔어요. 학종으로. 자, 저는 얘가 정말 자랑스러운 애인데 얘 내신 4.4입니다. 정시로 서울대 우주공학부 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붙은 데가 서울대 우주공학 붙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스마트 모빌리티 붙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 붙었고요. 디지스트 붙었고요. 지스트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 성대 반도체 썼는데 붙었을 거예요. 근데 애가 확인을 안 해줘서 몰라요. 확인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붙었는데 성대 확인해야 돼요? 하지 마. 그래서 성대는 몰라요. 붙었을 겁니다, 아마.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얘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자, 얘가 내신 2.3입니다. 내신 2.3. 전북대 수의대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 갔나? 연대 화생공입니다. 연대 화생공. 얘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11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96.8인가 그래요. 96.8. 아까 그 아이 친구입니다. 그 고대 납치당한 애 친구대예요. 친구. 근데 얘는 전북대 수의대를 안 쓰고 학교에서 서울대를 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안 쓰는 이유는 자기 꿈이 수의사예요. 왜냐면 서울대를 못 쓰는 이유가 전북대하고 서울대하고 나군에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대 쓰면 서울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붙고 버리고 여기 쓴 거예요. 근데 얘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신앙이 없는데 얘가 뭐 했냐면 성경을 필사했어요. 흔들릴 때마다. 절에 다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불경을 쓰게 하세요. 금강경을 쓰는 거야 오늘부터. 응? 금강경 쓰라고 써. 그래서 신앙의 힘도 중요하고 믿고 지켜보는 엄마들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어차피 안 듣습니다. 어차피 안 듣는 것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약속을 하고 가자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머님 대표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 자, 도장.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머님 커피 다 쏘는 거예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정리를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수시가 이렇게 세 개죠. 자, 따라하세요. 수시의 정시화. 빨리빨리 갑니다. 그 다음 따라하세요. 정시의 수시화. 무슨 말이냐? 이 두 개가 만나고 있다고요. 자, 여기 교과에 뭐가 들어가? 서류와 최저가 들어가요. 서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서울대 빼고 서울대는 교과가 없으니까 전부 다 들어가요. 15개 대학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15개라 그랬어요. 15개. 그러니까 15개 대학은 서류가 다 들어가고 이 밑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직어국도 상관없어요. 부산대 빼고는. 경북대 빼고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올해 중대하고 성균관대하고 삼합 6이 들어가요. 왜? 내신을 못 믿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를 못 믿어? 학생부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AI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가 이전엔 2줄짜리 있고 3줄짜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이 새끼 뭐했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욕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들어오면서 GPT로 들어오면서 500자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선생님이 뭘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왜? 애가 안 했는데 안 한 게 들어와 있어요. 지 선생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 면접 때 초죽음 당해요.
지가 모르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야, 너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설명해봐. 그때 애가 놀래가 그런 거. 제게 그런 게 있어요? 웃기죠? 근데 진짜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 놈 했다고요. 제가 욕을 한 바가지 이 새끼야, 네 것도 안 읽어보고 뭐 어떡해. 제 거 아니에요. 있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어렵게 쓰고 좋은 것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자기 내신에 비해서 월등한 쿼를 쓰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면접 때 다 걸러냅니다. 말 시켜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머니들은 애가 거짓말하면 눈동자 흔들리고 입술 떨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면접관들이 그거 못 보게 했어요? 다 보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론,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만 베라 이거예요.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만 베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쓰란 얘기예요. 세특을 쓸 때 거짓말도 합리적으로 해라. 감당 가능하면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시예요. 정시를 믿을 수가 없어. 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니까 이름에 고교학점제가 선생님들은 폐지하자 그러는데 뭐 지금 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첫 번째, 서울대가 23년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 24년도에 고대 들어왔다. 25년도에 연대가 들어왔다. 한양대가 들어왔다. 지금은 이제 28학년도부터는 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요, 서류가.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 중학교 설명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가천대가 7배수를 뽑는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은 생각해봐. 원서 대금이 얼마야? 5만 원씩 잡고 7배수니까. 원래 10배수였어요. 욕먹으니까 7배수로 내린 거야. 그 길여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도 경쟁률이 낮으면은 입학처 직원들 쪼이트 가신대요. 구순 노인이. 넘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어렵게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좋은 아이들 선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하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학교들은 복잡하게 하면 애들이 원서를 안 넣겠죠. 그럼 어디부터입니까? 여기 국민대부터잖아요. 국민대 여기 지하철도 안다. 안다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기 국민대 가려면. 차라리 숭실대 가지. 그러니까 숭실대가 올라가 점수가. 숭실대 2호선이잖아요. 2호선 타고 바꿔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대는요. 눈 오면 방법이 없어. 갈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북한산 밑이야. 눈 오면 그렇게 아름다워.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봐서 알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뭐다?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28학년도, 27학년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과가 늘었다. 전체예요. 종합이 늘었다. 논술 16명이다. 근데 전국에 있는 대학 다 보낸 거예요? 아니죠. 이건 전국이야.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보자고. 이게 수시의 수도권만 보자고요. 어라? 교과는 줄었네. 그런데 27학년도에 비해서 얘와 얘가 늘었다. 그러니까 결론, 학종과 논술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유심히 살펴보자는 얘기죠. 정시는 어떻게 됐다? 줄었다. 961명이니까 1000명에 육박하네요. 대학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대학 하나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고공행진하겠죠. 그러니까 수시 2월이 넘어와도 이거는 쉽지 않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학년 아이들 중에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보세요. 오늘 주고받고 하자고요. 자, 수시를 써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오늘 수시는 왜 씁니까? 맞춰보세요. 수시를 왜 써야 돼요? 수능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시는 왜 써야 돼요? 이제 속으로 그러시죠. 너 질문 좀 하지 마. 수시의 목적은 뭐예요? 정시보다 잘 가는 거예요. 정시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답 얘기했죠. 수시보다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것은 내 내신과 학생부의 경쟁력을 수능으로 뛰어넘겠다는 얘기고, 내가 수시를 쓰겠다는 얘기는 내 정시가 수능에 약하기 때문에 교과와 학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극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의를 내려놓고 가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500원입니다가 아니라 수시를 쓸 때 수능이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왜? 정시보다 잘 가려면 정시가 기준이 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자고. 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사실은.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자, 정시는 줄었다 이거예요. 정시는 줄었다. 15개 보자고. 어머니들이 원하는 거 여기죠? 여기잖아. 15개잖아요. 그런데 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얘 40%야. 어디 갔어, 정시? 40%야. 학종이야.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수능의 정시, 그 다음에 학종이라고 그럴게요. 학종, 그 다음에 교과순입니다. 그러면 15개 대학의 순서는 수능이 앞이야. 아니, 많은 것부터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하려면 고기가 많은 데다 낚싯바늘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시에서 뒤에 있으니까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줄었어. 여기 40인데 어디 갔지? 줄었어. 37이야. 그리고 얘를 늘렸어. 이렇게. 그잖아요. 얘를 늘려놨다고. 얘가 줄고 얘가 늘었어.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해. 근데 여전히 얘가 좀 많아. 2월이 넘어오면 이거 40% 넘어갈 거예요. 아마. 수시 2월이 넘어올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울게요. 지금 9시인데 아직 지금 3분의 1도 못 왔어요. 9시 반에 끝내드려요? 끝까지 다 해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집에 오빠가 기다리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애틋할 때는 지난 것 같아. 들어만 가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거죠? 그죠? 오늘 맥주 한잔 하고 가세요. 그죠? 우리 아버님도 같이 한잔 하고 가세요. 오랜만에 데이트하세요. 제가 사는 겁니다. 돈만 아버님이 내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완전 좋아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저는 수능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수시도 많이 하고 정시도 많이 해요. 다 써요. 수시는 한 해에 한 200명 오고요. 정시는 한 해에 한 100명 와요. 정시는 100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명씩 해서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줌 싸러 갈 시간도 없어요. 정시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작년에 제가 해봤어요. 수시 시작해서 정시 끝날 때까지 이틀 쉬었더라고요. 보니까. 이틀.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었어요. 앉아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국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적이 날아갔고 과학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2학년 손 드세요. 2학년 손 내리시고 2학년은 얘가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통째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얘를 언제 시작하냐면 겨울방학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깡그리 무너져서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얘는 인강이니까 책을 읽어봐도 되겠지만 얘는 한번 재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문과 아이들은. 왜? 물리와 생명이 싹 날아갔을 거니까.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통과는 한번 정리를 해라. 그리고 통사도 한번 가볍게 재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얘 깊이 있게 끝내야 된다. 왜? 탐구가 끝나지 않으면 수학과 국어에서 발목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문과 이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이과는 이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뭐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다 싫어하네? 그러죠? 답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준비해라. 근데 국어가 왜 중요하냐? 얘는 나머지는 없애고 선택하고 했는데 얘는 어땠어요? 얘는 다 들어갔어요. 매체 빼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어에서 판단 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어에서. 그래서 정시 때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애들이 와요. 얘들은 의대 쓰는 애들입니다. 뭐가 무너져? 얘가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얘가.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카이스트 아이인데 다 완벽한 1이고 100분위도 거의 100이에요. 근데 국어가 3 떴어요. 국어 3. 그러니까 카이스트만 벗어나게 해달래요. 자기는 공대가 아니래. 예. 자기는 메디컬을 가고 싶대요. 근데 의대도 좋고 치대도 좋고 너 꿈도 야무지다. 의대 치대는 빼.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수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때는 약대가 많지 않을 때니까 수의대 예비 1번으로 떨어졌어요. 충북대. 그러니까 카이스트 복귀했습니다. 카이스트. 걔 동생이 이제 이번에 오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다닌대요. 안타깝잖아요. 자, 넘어가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성취 분할이? 자, 따라하세요. 성취. 이게 대학에 넘어갑니다. 대학에 넘어가는데 문제는 우리 성적표에 뭐가 없냐면 3학년은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우리 거는 없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없다는 것은 이놈의 시험지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왜?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나오잖아요. 이게 대학에 넘어간다고. 원점수가 성취분할 원점수. 예를 들면 A등급의 비율이 92점이다. 쉽네. 88점이다. 어려웠겠는데 학교가 비교 분석 되겠죠. 그렇죠? 표준 편차 없어도 돼. 그리고 표준 편차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역공학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성취분할 점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울산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네. 물 한 모금 먹고 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노란 건 내신이 안 나와. A, B, C, D, E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신이 나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등급이 나오는 구간이야. 여기가 현재 고3 기준이야. 2027. 여기는 등급이 안 나와. 여기 A, B, C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뭐 할 수 있다? 진로 선택 A만 맞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 왜? 물리2 같은 거 시험지 나눠주고 프린트해서 다 낸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부담이 없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수능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다? 고2부터는 여기까지 다 내신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내신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수능 준비해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도 안 나와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수능 플러스 교과로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능 강자만이. 그럼 어디에요, 우리 학교, 우리 주변에선?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감사해요. 학교를 보라고, 학교. 그러면 동화 다니면 다 잘 가요? 아니에요. 자기 의지의 실현이에요. 의지의 실현. 저거 가능성의 실현. 우리 집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돼.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신에 파묻혀 있으면 애 대학을 못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못 보낸다고요. 넘어가요, 이거. 제가 중요한 것만 짚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자, 잘 보세요, 이제. 교과 갑니다. 교과. 오늘 교과 학종 정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논술은 뺄게요. 우리 지역 논술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안 하죠? 약술은 제가 간단하게 짚을게요. 자, 잘 보세요. 교과가 이렇게 하자고요. 15개를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출발점은 국민대예요. 15개 위로는 서류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출석이 들어갑니다. 출석은 성실성의 지표입니다. 왜 그래? 9월달 이후에 원서 쓰면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 국민대 밑으로는 서류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과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아시죠? 우리 애가 어디 정도 갈 수 있을지 아시지 않나요? 꼭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교과 100, 여기 소멸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5개 이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소가,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다소가 모든 대학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아니라고. 15개 이상만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출결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고요.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이건 이미 시작됐고. 자, 너무 복잡하죠? 자, 예를 보세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고려대학교에 별표하세요. 고려대학교에. 그 아이가 납치된 이유가 뭐냐면 학업 우수자 전형을 쓰고 면접이 없기 때문에 납치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학종에 면접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없어졌어? 3합7인데 이게 폐지됐어요. 폐지됐어. 그러니까 폐지됐다는 얘기는 서류 경쟁력이 막강해지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서류가 강해질 거고 최저가 없어졌지. 그럼 필터링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신이 어떻게 될까요?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가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건대가 3합 8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없어요. 건대가 없어. 지금은 어떠냐면 최저도 없지, 서류 30%야. 내신이 낮아. 왜 낮아? 왜 낮아? 특목자사가 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특목자사 애들 중에 건대 쓰고 싶은 애들이 있을까요? 외대부고에서 건대 쓸까? 안 쓰지. 근데 거기도 8등급, 9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와서 내신을 긁어먹는 거예요. 내신을 긁어먹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3합 8이 걸려있다. 수능이 막강 파워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능이 강한 아이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능이 완화된다고요? No.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하죠? 교과와 학종만 복사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자주 보세요. 자주. 애한테도 보게 하고. 자, 볼게요. 연대 추천 전형 여기 5배수 뽑아서 단계로 갑니다. 따라하세요. 단계. 이게 다단계. 연대만 그래요. 자, 고대 여기 서류 20,
여기 성대 30, 여기 출교 10이에요. 서강대 동그라미 하세요. 서강대. 서강대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동그라미 하냐면 여기 홍익대 동그라미 하세요. 홍익대 동그라미 하세요. 왜 동그라미를 해야 되냐? 여기는 2개만 출결이야. 그러면 서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엔 뭐야? 내신 100이란 얘기예요. 왜? 출결 문제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2개는 이렇게 보면 번외경기로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봤네. 그런데 중요한 게 얘야, 얘. 2차원 매트릭스가 있어요. 2차원 매트릭스. 그 다음에 얘하고 동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는 좀 잘 봐야 돼요. 왜냐?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애가 점수는 90점 맞았어. 그런데 이 새끼가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변별력이 없는 바람에 90점인데 하나 실수해가지고 얘가 3등급 떴어.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성취도는 A등급 맞았어. 이럴 수 있죠. 이게 고등학교잖아요. 자, 그러면 경희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너 3등급이야? 근데 너 A등급 맞았네? 그래? 그러면 성취도가 A니까 우리는 이거 1등급으로 봐줄게. 이 경희대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거 경희대. 자,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성취도하고 등급하고 같이 쓰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넣은 데다가 나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만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됐어요. 치기 싫은데 알았어. 여기 잘 보세요. 없어. 교과 100이야. 그리고 쭈르륵 해서 출석이에요. 어디만? 자, 여기 숭실대만 서류가 1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의 파괴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동점자에서는 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가지고 파괴력이 너무 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교과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출석에서 빵꾸난 새끼는 없을 거니까. 그 다음 직어국요. 직어국은 안 보내고 싶죠. 그런데 엄마들이 전략적으로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지역인재 전용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뼈 먹고 살을 하고. 그죠? 강원도 얼마나 좋아. 감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 20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요. 근데 경상국립대는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의대, 약대 여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15개 이상만 갖고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인 양 춤춘다 이거예요. 전국에 200개 넘는 대학을 15개 갖고 떡을 치려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 맞는 전략을 찾으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지금 원서 쓰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잖아요. 자, 이거 볼게요. 동국대학교 볼게요. 동국대학교를 보니까 여기 등급이 나와 있고 여기 성취도가 나와 있어. 그렇죠? 자,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성취도가 A가 최상위, 상위, 중상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매트릭스를 짜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등급이 낮아도 A를 맞아라. 등급이 낮아도 A를 맞아라. 이해되셨죠? 자, 경희대 아까 얘기했죠? 자, 그리고 건대 3합8 넘어갈게요. 건대 좋아요, 안 좋아요? 건대 얼마나 좋은데요? 건대 가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혹시? 핫플레이스라 그래요. 놀기 좋아서. 나 그런 놈 작년에도 봤다고요. 왜 꼭 건대니? 선생님, 건대가 핫플레이스예요. 여자애가 갔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홍대가 추천 제한 인원이 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10명인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 제한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저를 강화하거나 낮추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3합8인데 올해 2합5로 낮췄어요.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한테. 그러면 3개일 때와 2개일 때는 감도가 틀린 겁니다. 2합 보면 충족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신이 껑충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겠죠? 홍대가 언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또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넘어갈게요. 학종 갑니다. 학종. 학종은 쓰면 붙나요? 여쭤봐야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내신이 안 좋으니까 학종을 쓰면 붙는다고 생각해요.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번 첫 번째 기준은 내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에 수반한 생기부의 경쟁력이 갖춰야 된다. 마지막 면접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된다. 적으세요. 면접. 서울대, 고대, 연대는 제시문입니다.
성대, 한양대도 제시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시문은 문제 주고 풀어본 다음에 구술로 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대부분의 면접은 뭐냐면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갖고 본단 말이죠. 진위 여부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위로 갈수록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학교에 오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업 계획, 졸업후 진로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나 옛날에 진짜 웃긴 놈 봤어. 마지막 하고 싶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잡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웃기잖아요. 왜 잡초입니까? 잡초니까 뽑아주세요. 떨어졌습니다. 교수들이 빵 터져갖고 엄청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무식한 새끼야. 재밌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책상이 없어요. 면접하면. 이전에 책상이 앞에 있으니까 지가 준비한 거 나오고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책상을 꽝 친 거예요. 교수들이 얼마나 놀래. 그리고 근검절약한 애가 있었어요. 나가면서 불을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걔 어떻게 됐어요? 입학상에 물어봤거든요. 뭐 대학인데 붙었대요. 생기부에 보니까 행특에 근검절약. 우리는 나갈 때 불을 끄자고. 네? 불을 끄자고. 자, 보세요. 면접 비중이 늘어나죠. 그죠? 면접 비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면접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접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된다? 생기부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면접을 겨냥한다는 것은 고퀄의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퀄의 생기부를 만들려고 잠을 안 자잖아요, 아이들이. 세특 주제찬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이들은 내 눈앞에 것만 자꾸 찾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자? 자, 이렇게 하자. 면접 문제, 오늘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네. 면접 문제 기반에 탐구 활동 주제를 잡으라고요. 왜? 면접 문제는 뭐야? 얘들이 이미 합격했던 아이들 거 문제를 끄집어 온 거예요. 맞아요? 이해 안 돼요? 학생부에서 물어본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발표한 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 발표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주제는 좋은 주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디버깅해서 어디로 들어가라? 우리의 탐구활동 주제로 거꾸로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알려줄까요? 궁금하면 500원. 자, 적으세요. 입학처에 가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집이에요. 여기에 논술과 뭐가 있다? 면접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여기에 보면 면접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국문과를 가겠다. 그러면 국문과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클로드에다 집어넣어. GPT는 이 새끼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잖아요? 환각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저거 클로드 엔트로피 그거 갖고 전쟁했다며요. 왜? 추론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뭐예요? 위의 문제와 관련된 탐구활동 주제를 제안해줘.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부를 때 약 팔 게 없는데. 적으세요. 면접 문제 기반의 세특 활동을 하라 이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내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거를.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 중요한 거, 서울대는 진심이에요. 여기 지역균형에, 여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역균형에 원래 2명인데 3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특목고는 못 들어옵니다. 이제 일반고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자공고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최저도 없앴습니다. 왜? 서울대 최저 없애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서울대를 쓰는데 전교 1등, 2등, 3등이 3합치를 못 맞추면 그 혀 깨물고 죽어야지. 그 문제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3합치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연대 면접 30, 40대 이거 잘 보세요. 연대는 전부 다 종합을 다 틀어버려가지고 2개로 대비했어요. 얘는 최저가 있어요. 얘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되냐 안 되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류형이니까 어머 서류가 좋겠네. 얘는 면접이니까 어머 면접이 이렇게 아니라고요. 수능이라고요, 수능. 그 다음 갈게요. 고대가 여기 보세요. 면접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맘 놓고 써라 이제. 납치될 일이 없다. 왜? 수능이 좋으면 면접 안 가면 되잖아요. 면접 안 가면 된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뭔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수능이 좋으면 딱 기준을 잡아 달력 놓고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뒤로만 잡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논술이 됐건 면접이 됐건 모든 걸 다 안 가면 돼. 그리고 수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뽑아주세요 형님 하면서. 자, 넘어갑니다. 서강대학교는 정말 이과에게는 계륵이죠. 이과 상위권에게. 왜? 뭐가 없어? 면접이 없어. 서류야. 그러니까 넣어서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강대 정도 쓸 정도면 수능이 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 상위권은 서강대를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쓰자고 우리는. 좋은 놈들이 안 쓰니까 우리는 써서 붙자고 서강대.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좋아요. 붙으면 소 한 마리 잡게 해요. 여러 마리 먹겠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이제. 나머지 뭐 오늘 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자, 정시 설명할게요. 정시. 이건 정리해야 되겠네요. 중앙대. 중앙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갑니다. 탐구하는 학종. 의미가 다르죠? 이거 특목자사겠지. 그렇지? 자, 모두의 학종. 이건 뭐예요? 이름 참 잘 지었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일반 국어야 이거. 일반 국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면접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탐구형을 지금도 쓰거든요. 일반고도 탐구형을 씁니다. 근데 탐구형으로 합격하면 올해까지 탐구형으로 합격하면 이게 4년 장학이에요. 4년 장학. 대단하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2.3이 붙었다고요, 여기를. 그렇죠? 자, 문제는 얘들은 주로 특정 영역에 몰입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과 아니면 외국어, 사회, 국어 이런데.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전형이 많죠. 근데 일반고 중에도 생기부가 아주 고퀄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목을 위계를 잘 잡아서 고급 수학, 고급 물리까지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전하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수능이 되면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 이게 3합 6이 걸려 있어요. 맞추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이제 그것도 대답하기 싫죠. 어려워. 그러니까 수능이 되면 이거 쓰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 나중에 발톱에 걸려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남들이 못 맞추면 나에게 순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능이 모든 거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모든 거의 해답.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첫 번째 화면에 뜨는 게 이게 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쓴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GPT 생기부 도우미. 선생님들이 여기다 넣어서 생기부 써요. 다 쓰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쓰겠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전국의 1500개 고등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는 다 이거 쓸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시, 논술은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연대가 수능 전에 있어요. 그런데 연대는 뭐가 없냐면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양대 다니는 아이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아이씨 수능 하나만 더 맞았으면 연대인데 이 생각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들은 그러니까 정시 바로 간다고요. 근데 정시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 연대를 써. 왜? 최저가 없으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해까지만 그래요. 내년 우리 아이들부터는 이게 최저가 생겨요. 연대가. 그 다음에 시립대 있어요. 시립대도 최저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립대는 최저가 없어요. 원래. 이전에 어떤 녀석이 있었냐면 최저를 못 맞춰요. 나머지가 다 5등급, 6등급, 영어가 5등급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국어가 4등급. 외국인이라 그랬는데 수학만 2등급이에요. 미적분이. 그러니까 나머지 쓸 수가 없어. 경기대 떨어져, 가천대 떨어져. 얘 어디 갔냐면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갔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뭘로 갔어요? 수학 하나 갖고 갔어요. 최저는요. 시립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 했냐면 너 시립대 꼭 합격해야 된다. 만약에 합격하면 너는 원서를 못 읽을 거야. 영어가 오니까. 중학교 거부터 방학 때 공부해야 돼. 군대 갔을 거예요, 지금. 못 따라가겠죠. 넘어갈게요. 아니, 붙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교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지가 해야지,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시 가겠습니다. 10분. 제가 한 15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뭐가 죽겠어요? 자,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정시에
15개 대학은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출석까지. 근데 정시를 하겠다고 맘먹는 것은 우리는 15개 이상을 가겠다는 아이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고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주변에 검정고시를 고민한 아이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 검정고시의 의미는 뭐냐면 학교 때려치고 정시로 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서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은 비교 내신으로 가면 서류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과정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혹시 주변에 검정고시 하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들었던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판단하라 그러십시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기 때문에. 수능 100이 없어지니까 외대 하나 남아요. 이제 외대 하나. 외대만 수능 100이야. 자, 그 다음 볼까? 여기 이렇게 늘어나죠? 자, 비율이 이렇게 줄어요. 이게 원래 40%입니다. 기준이. 왜? 조국 아저씨 때문에 공정성 시비 때문에 정시를 40에 묶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렸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풀렸어요. 여기 29%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정시로 하기가 어려운데 정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시판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정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동국대, 중앙대 여기가 들어가. 여기가. 여기는 10%, 여기는 출석이에요. 중대는 출석이에요. 출석. 왜?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건대부터 다 들어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하는 거 잘 들으세요. 동그라미 하는 거. 이 중에 서류가 좋은 아이도 있고 안 좋은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얘는 진심이에요. 40%야. 40%예요. 그 다음에 고대를 보니까 여기 수능 100이 있어요. 아, 고대는 둘로 나눠 뽑아. 교과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고 수능 100이 있어요. 그래? 교과는 몇 등급까지 합격하냐? 2등급까지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에 2등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여기 수능 100이 있어요. 그리고 사범대 안 갈 거면 서류 상관없습니다. 사범대 손 들어보세요. 사범대. 없죠? 그럼 우리는 성대는 100이야 그냥. 그 다음에 서강대요. 수능 100이 하고 여기 교과 출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쪼르륵 쪼르륵 여기 외대 수능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쪼르륵 가서 어딨나? 이 정도 되겠네. 여기 있네. 경희대 수능 100이 있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속살을 까서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면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우리 애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서류가. 맞아요? 이렇게 보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국민대부터예요. 저 진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만드느라고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 다 뒤져야 되니까. 여기는 완전 수능 100이야. 그런데 혼합형 있죠? 이거 안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여기 정성 10인에 별로 영향 없어요. 아주대, 의대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 그 다음에 출석 10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카대 수능 100이야. 덕성여대 수능 100이야. 뭐가 문제돼요? 없죠.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본질적인 걸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과도 아까 다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알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이거 직어구.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무슨 과? 화공? 화공. 우리 아가,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경영. 자, 갈게요, 이제. 지금 1학년이 많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항상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가자고요. 고1, 고2, 고3 이렇게 하라고요. 넓게 좁게 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약학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쭉 가면 모르는데 안 되면 여기서 틀어져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얽히설키 돼서 색동저고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략을 거꾸로 씁니다. 쉽게 보면 약학, 하다 안 되면 생명공학. 생명공학이 높아요, 낮아요? 여자아이들은 다 생명공학이에요, 이과는. 아시나요? 우리 다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하다 안 되면은 쓸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 자유전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자, 공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화공이라고 그랬지. 공학이야. 그러면 화학하고 생명해야 되겠지. 화생공이죠. 맞죠?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화생공 그대로 가면 돼. 성적이 안 나오면 화학이나 생명으로 내리면 돼. 그런데 여기에 물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리 했어, 안 했어? 하라 그랬지? 물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학공학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공학이 들어가도 돼. 근데 만약에 안 했어, 얘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생명과학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생명과학.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면 돼? 여학생이면 식품영양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는 뭐다? 이렇게 폭넓게 잡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예를 들어 성적이 좋아. 그러면 화생했어. 그러면 신소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학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이 더 잘 나와? 그러면 의학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좁혀가는 것이지 여기다가 화공 하고 물리를 안 해. 애들이 물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화공을 쓴대. 저팔계의 용기예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위계를 맞추란 말이에요. 위계. 너 경영한다 그랬지? 자, 그럼 뭐야? 사회과학 계열이야. 사회과학 계열. 계열로 잡으라고요. 계열로. 그 다음에 경영 왔네? 경영 왔어. 경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영 쓰는 애들은 경제 쓰겠지. 그 다음에 회계세무 쓰겠지. 그 다음 또 뭐도 써? 국제가 들어가면 점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야? 글로벌 경제겠죠. 글경. 점수 내려가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국제무역 있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얘가 성적이 개판이야. 안 나와. 그럼 어디로 가? 언어로 가는 거예요. 언어. 제2외국어 뭐 할 거야? 제2외국어. 중국어. 그렇지. 찐따이 짜와. 이렇게 하면 돼. 진땅엔 장화. 또 못 알아들었지? 하나 더 해줘요. 만다이 운동화. 자, 보세요. 언어. 중국어로 넘어오는 거예요. 중국어로 넘어와. 경영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경영을 쓰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심리로 넘어갑니다. 소비자 심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소비자학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 철학이요. 철학하고 연결된 게 뭐 있어요? 아까 어머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철학하고 연결된 게 뭐 쓰면 돼요? 종교학과예요. 종교학과. 싫어요? 연대 신학. 안 되네 오늘은. 약발이 안 먹히네. 그러면 연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연대. 그래서 복수 전공하라고.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학교는 올리고 과는 낮추고. 학교는 올리고 과는 낮추고. 그리고 뭐 해라? 전과 해라. 그리고 복수 전공해라. 작년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공학계열을 붙었어요. 공대를. 그리고 정시로 붙었어요. 그리고 문과로 뒤집어서 한양대학교 경영을 썼어요. 중앙대학교 예비 소집하는 날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합격했다고. 근데 애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그냥 중앙대 가겠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한양대에 가되 다음 1년만 다녀라. 그리고 1월 달에 가서 전과 신청을 해라. 1월 달에 대신 몇 가지만 하지 말자. 술 처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그리고 학과 공부해서 학점을 관리해라. 그래서 전과에서 한양대 공대로 바꾸자. 엄마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겼어요, 애를. 얘는 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경영 갔어요. 내년에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과가 중요해요? 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과가 중요하면 자유전공을 왜 만드냐고. 왜? 융합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유전공이 뭐예요? 계열별로 여러 전공이 있는데 공부하고 자기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학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2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수시키고 싶으세요? 난 재수 반대합니다. 재수하고서는 저를 욕을 바가지로 할 텐데 재수해도 성적은 안 올라요. 잘 오르는 새끼나 오르지. 그잖아요? 재수생들의 특징. 친구들은 대학생이야. 그럼 얘들 만나면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해. 그리고 공부는 대학생처럼 공부해. 안 올라.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 그러면 삼수생이야.
삼수는 필수요, 사수는 장수다. 못 갑니다. 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첫 해 끝내라고, 첫 해. 어때요? 제 전략 어떻습니까? 학교로 올리자. 저거 좀 학교로 올리자. 과는 낮추자. 과는 낮추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특 구조 잡는 거 얘기 드렸어요. 이게 세특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이건 다 뭐 다른 데서도 들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학생부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 자, 첫 번째. 자, 저를 보시겠어요? 첫 번째. 수평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수평으로. 수평이라는 건 뭐예요? 과목 간 내용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아이의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과목의 연계성, 그 다음에 수직으로 연계가 돼야 돼요. 수직의 연계는 뭡니까? 학년의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1학년 내용이 2학년 내용과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께 심화돼서 2학년 가고 심화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3학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밥상 차리다 끝난다 이겁니다. 반찬 차리다 끝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의 생기부는 뭐다? 따라하세요. 곰국. 쓰세요 거기다. 곰국이 뭐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얘가 전공을 향한 정말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은 많아. 그 아이들의 생기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얘가 뭐 했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계속 나열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줄줄이 비엔나 햄 소세지예요. 쓸 게 없단 말이에요. 쓸 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수직과 수평으로 연계를 해라. 그 다음에 선생님 간의 연계가 돼야 된다. 선생님은 뭐예요? 과목 간의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얘기를 선생님들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라. 뒤에서 욕하지 마라. 인사하면 선생님을 보면 뛰어가서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어요? 뭐가 아름다우며. 맞아 죽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통합수능 갖다 내신 5등급제다.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정시 15개를 기준으로 봐라. 15개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봐라. 나눠서 봐라. 그 다음에 교과도 15개를 기준으로 나눠서 봐라. 나눠서 봐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금 뭘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 않나요? 이게 지금 100페이지 넘어요, 사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미치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종은 면접이 중요해지는데 집에서 평소 때 대화를 좀 많이 해라. 아이가 입을 열게 하라 이겁니다.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건 어때? 게임 얘기하면 속이 열불이 나도 야, 아버지도 그거 좀 가르쳐줘. 우리 롤 같이 하자. 제가 롤을 배우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PC방비를 제가 대주고 한 일주일을 쫓아다니는데 결국엔 제가 롤을 포기했어요. 왜냐? 저는 공간성이 약해가지고 화면을 많이 보면 움직이는 거 보면 토가 쏠려요. 그래서 그냥 카드 줄게. 너 혼자 해. 그래서 제가 카드에 10만 원 채워서 준 적이 있습니다. 토 나올 때까지 해보라고. 근데 토를 안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또 채워줬어. 또 하더라고. 얘는 프로게이머인가? 아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시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략을 세우면 우리 아이들이 점핑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5.18짜리 아이 간 거 보셨죠? 4등급짜리도 보셨죠? 고대 납치도 봤죠? 걔는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쓰지 말자 그랬거든요, 고대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어머님들이 입시를 공부를 해도 학교에 가서 설명이 들어, 다른 학원도 가봐, 유튜브 들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들으면 들을 때 이해되죠. 근데 뒤돌아서면 긴가민가 하죠. 그러지 않나요? 안 들어요, 그것도?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오늘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자. 감정을 수용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믿자. 믿으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다음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때 본인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이연국어와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힘드셨죠? 소장님 먼 길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겠어요? 올해 지금 설명회가 중요할까요? 겨울 설명회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정시 끝나고 나서 2월 말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더 모실 거니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